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김경래 최강 시사. 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처음 출근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근데 이제 지금 최대 관심사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했는가,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이 평가는 아마 한 일주일 열흘 지나야지 나타날 겁니다. 그죠?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방역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건데요.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굉장히 바쁘셨죠? 예, 저희는 지금 저 중수본이랑 질병관리본부 쪽 질병관리청까지는 예. 계속 비상근무하면서 그래요? 그 상황들 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못 쉬셨어요?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좀 쉬셨구나, 하루씩. 예. 예. 그래도 5일 연휴인데 참 마음이. 근데 이제 추석 때 바쁘신 와중에 이 얘기 잠깐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포스터, 추석 인사 포스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장관님 얼굴하고 차관님 얼굴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예. 이게 선거용 포스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구설에 좀 올랐어요. 이거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거예요, 애초에? 이게 매년 명절이 되면은 저희가 장차관님들이 명절 인사를 드리는 간단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예. 이 페이스북이나 이 트위터 같은 데 같이 올립니다. 네. 분들이 그런 일환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번에는 좀 이게 유독 아마 좀 디자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지 약간 좀 화제가 돼서 화제가 돼서 들립니다. 안 좋은 쪽으로 좀 화제가 됐어요. 예, 예산을 들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냥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려면은. 그냥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직원이 한 장 만들어서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석이나 설이나 그렇게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되면 이렇게 한 장 간단하게 사진 띄워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요새는 국민들의 이제 민도가 올라가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추석 때 방역은 요렇게 해달라, 이런 걸 아마 포스터로 제작하시고 추석 인사를 했으면은 다들 그러려니 했을 텐데, 장관님 얼굴이 이렇게 달 옆에 이렇게 떡하니 나오니까 이게 아마 좀, 예. 추석 때 동영상 한 7종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료진들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카드 뉴스들은 이제 돈을 들여서 한 10종 정도 제작을 하고요. 예. 그걸 인터넷에 여기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뿌리고 네. 지금 좀 논란이 됐던 거는 그냥 저희 그 복지부 페이스북에 그냥 간단하게 인사드리는 한 장 사진이었거든요. 네. 근데 딴 거는 별로 이렇게 보도가 안 되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좀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안 만드시겠네요, 그러면. 예.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안 만드시겠다고.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추석 때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요번 이제 사실 2020년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5일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방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추석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향에 안 가셨고, 네. 그리고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지 같은 데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같은 걸 좀 많이 지키시는 모습들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걱정했던 그런 이 대규모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문제들이나 그 속에서 이렇게 방역 수칙들이 안 지켜지는 모습들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엇보다 국민들께 이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를 했습니다. 이 단순히 저희 방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일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추석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감염이 일부 확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건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잠복기를 최대 14일까지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것들이 좀 밝혀져 나오는 가운데 잠복기가 최장은 14일이지만 가장 다수의 감염들이 나타나는 거는
한 3일에서 6일 사이에 이미 나타난다라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금주 중반부터 후반기까지의 상황들, 음흠.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추석으로 인한 그 감염 확산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아마 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요번 주에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번 주 수목금 토일 뭐 이 정도의 어떤 이 환자 발생 양상이나 아니면 집단 감염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등등이 중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석 때 보면요, 첫날 빼고는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추석 때 혹시 뭐 이런 진단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은 뭔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현상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그 판단하기가 조금 이릅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량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계속 유지를 했지만 네네. 아무래도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검사를 의뢰하는 의사분들의 어떤 그런 진료량도 좀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네네. 검사량이 평소에 한 절반 수준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따라서 이제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 환자까지는 이런 검사량 감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금주 중반부터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소의 검사량 쪽이 돌아올 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수목금을 되게 주의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이번 주를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조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수도권과 전국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 이제 추석 때 특별하게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해서 2단계를 연장시켰습니다. 예. 지금 다시 연장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번 주 일요일로 2단계 조치 자체가 완료되게 됩니다. 아하. 예. 예, 따라서 이제 금주 일요일까지는 예. 이거를 연장할 것인지 완화시킬 것인지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럼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2단계에서 1단계로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제일 달라진 게 뭐였죠? 수도권 쪽은 특히 이제 고위험 시설들 1단계 쪽은 네. 영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아하, 네. 거기에 따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영이 가능하게끔 네. 다만 방역 수칙은 지키도록 의무화되겠지만 예. 영업 자체의 이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의미고요. 예. 그거 외에도 이제 국공립시설의 운영 체계라든지 네. 사회복지 시설들, 노인 시설들 혹은 이제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들이 조금씩 입장하기 시작하는 거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전부 중단돼 있는데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개천절에 집회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번에 그 10월 9일날 한글날에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집회들이 예정은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이게 사실 집회가 사실 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측면이 분명히 표현의 있죠. 자유 쪽하고 집회의 자유 쪽에 대한 문제인지라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집회라는 공간 자체가 이 코로나19가 전파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수의 분들이 한 군데로 밀집하고 집회라고 하는 특성이 계속 구호를 외치거나 네. 뭔가 그런 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말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사실 지난 8.15 집회 때도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네.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 피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문제는 그 당시 집회 영향이 꽤 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외국에서도 집회거나 네. 혹은 뭐 대규모 축제 같은 거라든지 이래서 네.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했다가 그 이후에 그 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사례는 굉장히 쉽게 찾아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순간, 그러니까 하반기 지금 제가 트윈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네. 계절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더블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국면에서 네. 이번 주 쪽의 집회만큼은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방역적으로는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오늘 신문에서요,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아까도 저희들이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어떤 놀이시설 같은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줄 서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일정 정도 밀집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은 놔두면서 집회만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사실 이게 위험성을 측정해 보면은 그 관리 능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영업을 하는 영업 장애 개념에는 네, 운영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시설의 고유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이번에 놀이동산들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 이하로 제한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네, 그다음에 주기적인 환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방역 관리자들이 그 부분들을 책임지는 식의 네, 이 관리 능력 쪽에 어떤 제고가 좀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집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모이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통제가 심지어 집회의 주최 측조차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네. 늘어나기 시작하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외 사례들에서 이런 걸 타고 감염이 전파되는 거를 사례들이 꽤 나오는 이유가 제가 그런 위험성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일시적인 부분들 사실은 집회뿐만 아니라 약간 이런 성격의 것들 임시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들 네, 뭐 큰 야유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축제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금지시키고 있는 이유가 아하, 예. 지금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죠. 이게 아마 실제로 청취자분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과태료 내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과태료를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꼭 써야 되는 데가? 크게 두 군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는 대중교통이나 혹은 집회같이 이런 특히 대중교통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통적으로 무조건 마스크가 의무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허.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실 때 택시를 타실 때 예. 이게 이제 한 군데고요. 예. 두 번째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예. 1단계 때는 이제 12종의 고위험 시설들, 네. 유흥시설들을 비롯해가지고 방문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고 2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중위험 시설들까지 올라가서 중위험 시설들에 속한 곳들이 함께 의무화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 있는 거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일단 30일간은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그냥 주의 조치만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거 없이도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여러 방역 수칙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백신 수단이 마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달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전략기획반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에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당첨자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